수열 얘기했었고요. 사실 등차 수열만 얘기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할 게 없거든. 1차다 보니까 일반항이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첫째 항. 네. 공차. 됐죠?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 그래서 1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함. 이때 p는 뭘 의미한다? 그럼 q는 뭔데요? 적당한 수요. 됐죠?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오도록, 3 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오도록, 4 넣으면 네 번째 항 나오도록 뒤에 상수 적당히 맞춰주세요. 입니다. 그 다음에 뭐 등차 중앙 얘기는 괜찮을 것 같고. 뭐 왜? 소리 질렀어요. 네. SN이죠. 무슨 표현인지 문제마다 항상 써 있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나온다? n번째 항이 나옵니다. 단 n이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n자리에 1 넣으면 S0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괜찮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항부터 표현해야 되고요. 첫 번째 항이 궁금하시다면 우린 S에다 누구 넣을까? 1 넣을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등차수열에서의 SN이죠. 2분의 한개수 몇 개? n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고요. 우리는 이 마지막 항을 n번째 항 2분의 n 2a 플러스 n-1d로 써도 역시 마찬가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렸던 게 이 표현이 등차 중앙 표현이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됐나요? 그게 몇 개 있다? n개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나 더. 얘를 전개하면 몇 차식으로 보여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n제곱의 개수는 뭘 의미한다? 2차의 개수는 뭘 의미한다? 네, 뭐라고요? 공차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 더,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상수항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차수열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지 않았어요? 상수항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했었고, 아유, 좀 뭐 한 것도 별로 없구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345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볼게요. 뭐 있어요? 없구나? 5-4요. 네. 이거 표현 더하기인데요. 오케이. 그 다음이요. 6-4요. 네?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은요? 7-2요? 그 다음 8-4? 9-4? 8-1에 2? 8-3? 네. 그 다음 9-3이요? 4는요? 저도 해주세요. 여기까지였죠? 네. 좋습니다. 345페이지에 5-4번부터 뭐 많이 안 했구만 다. 어휴. 우리 저기 수매 시간 과제 많니? 과제 많아요? 좀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있긴 해요. 할만하지? 할만하죠? 무슨 할만하니? 뭐야 왜? 에? 에? 쌤, 제가 언제 죽는지 본다 했잖아요. 누가 죽어요? 근데 너무 뭐 어떻게 뭐 죽는다는 그런 말을 쉽게 해요. 아, 어. 됐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잘하고 있어요, 다들. 힘내요.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보세요. 난 차라리 조교한테 풀린 다음에 조교 점수에서 마이너스 20을 컷으로 잡는 거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해볼까요? 좋아요. 안돼, 난 진짜 다현쌤 너무 잘하시는데. 다현쌤 안 돼. 그래서 그 서희쌤 시키면 돼. 조교보다 20점 낮으면 왜? 괜찮잖아. 뭐 이런. 아니 서희쌤이 공수 원을 잘 모르시고. 선생님, 아까 선생님 발랄하신 분? 그 단어 자, 갑니다. 헤이쌤 아니야? 서희쌤이 세희쌤이 앞에 보겠습니다. 보면 안 돼요? 네. 보시죠. 자, 등차 수열입니다. 무슨 수열? 등차수열. 이게 문제에서 처음에 이 수열의 종류를 주고 시작해요. 등차라는 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고 또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준 정보를 보시면 세 번째 항 누구? 여섯 번째 항 누구? 그럼 여기서 문제. 여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주면 누구 남을까? 공차 3개. 됐죠? 그럼 뺀값 누군데요? 공차 몇이었다? 자, 일반항 씁니다. 몇 차씩? 마이너스 2n. 그 다음 네가 아는 건 세 번째 항 알고 있죠? 세 번째 항 알고 있죠? 그럼 3 넣으면 몇 나와야 돼? 4 나와야 되네. 네. 그럼 3 넣어봅니다. 4 나오고 싶어. 뒤에다 누구 붙여? 플러스 10. 일반항 끝. 됐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등차는 안 어려워. 어차피 1차잖아. 이거 중1 때 하던 거잖아. 1차는. 자, 그리고 나서 일반항 갑니다. 합 갑니다. 합. SN.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맞나요? 그리고 우린 이렇게도 알고 있죠? 상수항이 없는 2차식. 맞니? 2차 합의 개수 누구? 2차 합의 개수 누구? 공차의 절반. 공차가 누군데? 그럼 절반이면 몇이야? 마이너스 n제곱. 그럼 이때 1차 합의 개수는요? 적당히 맞춰줘.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와야죠? 맞아요? 일반항 n절 1 넣습니다. 첫 번째 항 누구예요? 8. 그럼 sn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오는 거 맞죠? 1 넣으면 누구 나와야 돼요? 그럼 뒤에다 누구 붙여요? 9n. 상수항 없이 붙이죠? 끝? 됐을까요? 물론 이거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2분의 한개수 첫째 항은 8 마지막 n번째 항 더해서 정리해서 n이랑 18-2n이랑 해서 이 약분해서 n이랑 9 빼기 n을 곱해서 전개하면 이게 나오는 거네요. 봐도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근데 니네가 지금 막 얘기했던 뭐 공차의 절반 이라는 거 활용할 때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과정 없이 바로 뿅 써도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등차수에 합구하는 공식은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안 하면 까먹고 모르니까. 됐죠? 괜찮겠어요? 왜 샤프 이렇게 세워놨어요? 왜요? 주술적 의미가 있나요? 네. 토템? 왜 그러지 오늘 갑자기? 자, 봅니다. 이게 SN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이 SN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이 14보다는 크거나 같고 20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할 거잖아. 부등식이죠. 앞에 둘이 관찰합니다. 뒤에 둘이 관찰합니다. 첫 번째.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됐나요? 인수분해 돼요? 네. 어떻게 돼요? 2랑 7. n-2, n-7로 되죠? 그럼 이때 n값의 범위는요?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됩니다. 두 번째.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20이 0보다 큰 거죠? 인수분해 돼요? 네. 어떻게 되죠? n 빼기 4. n-5랑 n-4로 되네요. 그럼 n은 누가 오죠? 5보다 큰 수 또는 4보다 작은 4보다 작은 애가 오겠죠?
그럼 첫 번째도 만족하고 두 번째도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이죠?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수직선 긋고서 1, 2층 쪼갭니다. 1층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애들 1층. 2층입니다. 누가 와요? 5보다 큰 애 또는 4보다 작은 애들이 오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1, 2층에 모두 포함되는 우리 값의 영역을 관찰하면 되는데 문제는 n에는 누가 온다? 자연수가 온다. 그럼 다음 범위에 있는 자연수가 누구인지 볼게요. n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있어요? 2, 3, 6, 7이 오겠네요. 됐을까요? 더 해주세요. 됐죠? 네. 답입니다. 자, 질문하신 분 갑니다. 6-4번입니다. 보세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음. 잠깐만, 공차가 양수라고 언급을 해줬네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일단 느낌이 쎄하죠. 분명히 공차가 양수이거나 음수인 경우로 막 나올 텐데 그때도 양수인 것만 봐야 돼 라는 어떤 복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리고 문제에서 띡 보시면 어머 첫 번장부터 다섯 번장까지 다 됐던 0 나왔대. 바로 얘기합시다. 세 번장이 몇입니까? 0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이때 부연 설명. 첫 번장부터 다섯 번장까지 더한 값이죠. 2분의 한개수 5개요.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입니다. 괜찮죠? 이때 5 곱하기 2분의 A1 더하기 A5로 볼게요.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더해서 2로 나눈 값. 됐지? 그럼 다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해서 2로 나눈 값. 얘는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더해서 2로 나눈 값과 동일합니다. 받아들일까요? 지연이 따라왔어요? 왜? 공차 하나 더했고 공차 하나 뺐고. 됐죠? 더한 값이 같으니까. 누구로? 세 번째 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그래서 결론 세 번째 항에 5를 곱한 값이 뭐와 같다? 0이다. 그래서 세 번째 항 0입니다. 부연 설명 끝.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12가 됐습니다. 이 절대값의 의미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있는데 세 번째 항이 0인 건 내가 알아. 자, 내가 그럼 여기서 공차를 D라고 하면 네 번째 항은 D, 다섯 번째 항은 2D,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D,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D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에 뭐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싹 다 더했더니 뭐 나왔더라? 12 나왔더라. 됐음? 여기서 문제 D는 양수 음수? 양수. 그러면 음수네요. 부호 반대로 바꾸죠. 2D D 0 D 2D 더했더니 12. 그럼 D가 몇이 나오겠네요. 맞나요? 6D가 10입니다. D는 몇이었어요? 2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됐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 수열의 일반항 말해볼게요. 공차 몇이라고요? 2요. 여기다 3 넣으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죠? 끝.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됐죠? 그냥 뭐야, 문제에서 등식 2개 줬길래 정리했더니 그냥 나왔어.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일 때 얘랑 얘가 순서대로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등비중항. 뭐예요? SK 플러스 2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과 같다는 얘기죠. S3 더하기 S2K랑 같음. 됐나요? 넘어갑니다. 2 곱하기 SK 플러스 2는 S3 더하기 S2K와 같음. 됐나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구하는 공식 필요하겠다. 구해볼까요? SN입니다. 몇 차식? 2차식. n제곱. 됐죠? 공차가 누구였으니까? 2였으니까. 공차의 절반이 개수. 받아들여요? 아이, 흔들리는 눈빛 봤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요. 1 내면 첫 번째 항 몇입니까? 마이너스 4네요. 그럼 얘도 1 내면 마이너스 4 나와야 되겠다. 뒤에 누구 붙여요? 됐다, 끝. 됐죠? SN이 얘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뭐예요? 넣어보지 뭐. 어떻게 해? 여기다 넣어봐. 아유, 귀찮아. 2 곱하기 n 대신에 누구? k 플러스 2 넣으면 되죠? k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5k 플러스 2. 얘는 3 넣습니다. 9 마이너스 15. 더하기 2k 넣습니다. 4k 제곱 빼기 10k랑 같음. 됐나요? 네, k값 구하세요. 이 이상의 자연수로요. 부탁드립니다. 끝. 도움 따윈 필요 없어. 자, 갑니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 근데 아유, 이게 또 문제다. S2를 줬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하면 몇 나옴? 마이너스 24. S10을 줬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하면 몇 나와? 마이너스 40. 그럼 이걸 갖고서 우리가 이거 일반항 혹은 SN, AN과 SN을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체크하세요.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의 SN은 상수항이 없는 몇 차식? 2차식. 됐음? 그럼 여기 n자리에 2 넣으면 4p 플러스 2q. 그게 몇 나온다? 마이너스 24. 여기에 10 넣으면 100p 플러스 10q가 몇 나온다? 마이너스 40. 그럼 연립하면 pq 나오는 거 아닙니까? 됐나요? 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정답지나 해설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S2는 2분의 항 2개,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그럼 얘는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그게 마이너스 24.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음? 근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됐음? 근데 조금 더 빠르게 가서 어차피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문자는 PQ만 알면 돼. 등식 2개 만들 수 있네. 연립대령.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나눠서 쓸게요. 2를 나눕니다. 2P 플러스 Q는요. 마이너스 12고요. 10 나누겠습니다. 10P 플러스 Q는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밑에서 위에 거를 빼버릴게요. 그럼 8P는요. 몇입니까? 8. P가 몇이었다? 1. P가 1이네요. Q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14. 그래서 우리 SN을 말할 수 있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14N이죠. 됐나요?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입니다. 꼭지점의 N좌표가 누군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굽니까? 7에서 좌우 대칭이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 가면 6이랑 8이 있을 거고요. 두 칸 가면 5하고 9가 있을 거고요. 세 칸 가면 4하고 10이 있었겠죠? 맞나요? 우리는 여기 있는 함수값들 몇 개를? 5개를 더해서 최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놈 7 포함해서 몇 개를? 5개를 더하면 되겠죠? 5, 6, 7, 8, 9 더하면 되겠네요. K에 누가 오면 되겠습니까? 5가 오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있죠, 전에. SN에서 SN-1을 뺀 값은 뭐와 같다? AN입니다. 네. 그쵸? 그리고 나서 꼭 써야 돼요. 뭐라고요? N은 2보다 커야 됩니다. 괜찮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A1은 누구랑 같다? 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항상 따로 쓰셔야 돼요. 항상 따로 쓰셔야 돼. 항상 따로 쓰셔야 돼. 이게 원칙. 근데 여기 AN 나온 값에다 1 넣었더니 얘랑 똑같이 나오던데요? 라고 하면 그냥 한 줄로 써도 상관이 없음.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2줄.
그래서 여기는 8-1번의 1번 문제는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8-1번의 2번은 한 줄로 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항이 얘고 두 번째 항부터 이런 규칙인 거야. 그럼 이게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맞아. 일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 드림. 그럼 얘는 상수항이 있는 2차 함수네요. 2차식이네요. 맞아? 그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야. 첫 번째 항은 일단 하나 던져놓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두 줄로 써야 되는 식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얘기하니까 막 들을 거라고.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써봐. 어떻게 생겼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요. 상수항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요. 해서 항상 이렇게 두 줄로 써야 돼요. 그럼 등비도 비슷하게 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참고로 등비는 얘기 안 할 생각이긴 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문제를 봤을 때 이걸 까먹어. 기억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2차 계수가 공차 절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이제 뒤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봐봐. 우리 여기다가 1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n이 S0은 정의되지 않으니까. 왜 정의가 안 됐어? 정의역이 자연수라며. 근데 자연수가 아닌 거 넣으면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살짝 바꿀게. 야, 그냥 이거 정의역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게. 그냥 실수로 봐버릴게. 됐음? 내가 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런 거지. 1 넣으면 1 나와 점 찍어. 2 넣으면 뭐 2 나와 점 찍어. 3 넣으면 3 나와 점 찍어. 그래서 이렇게 점을 콩콩콩 찍어놨음. 왜? 정의역이 자연수였으니까. 됐음? 그리고 이때 관계식을 내가 썼음.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는 거지. 야, 그냥 실수 전체로 다 확장해버리면 안 될까? 뽀로로로로. 됐음? 그 중에 누구 넣었을 때? 자연수 넣었을 때만 볼게. 하면 되잖아. 어차피 표현의 차이 아니? 상관없지 않겠어, 이 정도는? 그래도 마찬가지. 야, 그냥 정의역 실수로 다 확장해버릴게. 그럼 n자리 1은 어떻게 돼? S1 빼기 S0. 그게 뭐다? A1이다. 인 거잖아. 받아들여요? 그럼 이때 이 둘의 위치를 바꿔보면 S1 빼기 A1이 S0인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자, 봐봐. 얘가 뭐죠? S1?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랑 첫 번째 항인 거지. 그럼 이 둘이 빼면 뭐 나와? 그럼 0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0이라는 거네. 맞아? S0이 0이라는 말은 무슨 뜻? S1과 S2가 같다는 뜻. 받아들여? 둘이 빼서 다시 S1에서 A1 내가 뭐라고 했어? 이상하게 말했어요? 다시요. S1에서 A1을 뺐습니다. 그게 S0이에요. 받아들일까? 근데 잠깐만, 얘네 둘은 뭐야? 선생님 같은 거잖아요. 라고 누군가 말하면 같은 거야? 그럼 빼면 몇 나오는 건데? 0 나오는 거지.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S0이 0이라는 말은 S1과 A1이 같은 수라는 뜻인 거야. 받아들여? 그러니까 얘랑 얘가 전부 다 0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라고. 받아들일까? 자, n자리에 0 넣어봐. 몇 나와? n자리에 0 넣어봐. 몇 나와? 0 나왔지? 이게 뭐야? 둘이 뺀 게 0이라고. 됐음? n자리에 0 넣어봐. 몇이야? 둘이 뺀 게 0이 아닌가 봐. 받아들여? 그럼 무슨 뜻? 같지 않아. 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 따로 쓰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에요. 됐음? 그래서 우리가 0 는 값을 관찰하면서 0을 넣었는데 0이 나왔다고? 얘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야. S1이랑 A1이 그냥 같은 값이야. 받아들일까? 근데 0을 넣었는데 0이 안 나왔네? n자리에 0 넣었더니 2가 나왔는데요? 둘이 뺀 값이 2 차이 난다고. 받아들임?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쭉 나열했을 때 첫 번째 항 따로 쓰시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수열이다라고 명시해 주셔야 돼. 그러면 이거 질문을 했죠?
8-1번의 2번 문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 보여드립니다. 자, 보세요. 일단 이렇게 풀게. Sn에서 Sn-1 뺄게. 그럼 몇 차항 나와요? n번째 항 나와요. 됐죠? Sn 씁니다. 왜 그래요? 나도 이상한 말 할 때 있는데 뭐 어때요? 됐죠? n-1의 제곱 빼기 10n-1 플러스 2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거 전개 한번 하고 갈걸.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빼기 10n 플러스 10 더하기 2입니다. 쭉 그냥 나열하는 이유는 귀찮아서 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10n 없어지고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여기 2하고 여기 2도 없어지는 거죠. 됐나요? 그럼 빼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an은요 2n 마이너스 11 됐어? 그리고 항상 쓰셔야 됩니다.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말해요? 무조건 누구로? S1값 말하는 거야. 됐어? 문제에서 준 S1값 말하는 거예요. 1 넣으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7. 됐죠? 그리고 나서 비교합니다. 여기 n자리 1 넣어봐. 몇 나와? 마이너스 9 나와요?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9예요? 근데 첫 번째 항 마이너스 7이었다며. 맞아? 그 말은 무슨 뜻?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고 두 번째 항부터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이거 답이야. 두 줄로 써야 돼. 그럼 실제로 이 수열을 나열하면 마이너스 7 됐죠? n자리 2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항 나오는 거죠? 2는 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누구야? 그리고요 마이너스 그리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야. 받아들임? 이런 수열이에요. 됐을까요? 됐어요? 말해봐. 얘기해 주세요. 이거 안 봤어요? 이 문제? 대표 문제 8번에 2번으로 했었잖아. 상수항 있을 때 두 번째 항부터 규칙. 네,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 지난 수업 때 이거 얘기 안 해줬나? 모르겠다. 자, 봐봐. 잠깐만, 이거 질문하신 분? 해결됐어요? 어디가 안 됐는데요? 나누는 거 생각을 못 했다고요? 네. 좋았어요. 되게 좋은 표현이었어요. 풍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SN하고 SN-1? 아니 n이 1일 때랑 이거 나누셔야 돼. 이거 무조건 나누는 게 기본이야. 나눴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눴는데, 여기에 1을 넣은 값이랑 A1이 같아? 그러면 그냥 지우고 한 줄로 쓴다고. 됐음? 같은 게 확인이 되면 그냥 한 줄로 쓰는 거야. 다르면 무조건 두 줄이 답이야. 첫 번째 항은 예고, 두 번째부터 규칙. 됐어요? 하나 더.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 이 빼는 과정 좀 봐봐. 어차피 SN에서 Sn-1 빼면 요 상수끼리는 서로 빼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살짝 틀어서 이렇게 써볼게. 야, SN이 n제곱 빼기 10n이었어. 상수항 지워버릴게. 됐음? 그리고 나서 너 이거 SN에서 Sn-1을 한번 빼봐. 이렇게. 그럼 뭐 나온다고? n번째 항 나오는 거지. 결과 어떨까? 똑같지? 맞아? 어떻게 나오는데? 2n 빼기 11 이렇게 나올 거라고. 당연히 얘는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첫 번째 항 누구예요? 여기다 1 넣은 값. 몇인데? 몇이에요? 마이너스 9. 됐음?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 1 넣어봐. 몇인데? 똑같이 나왔네? 그러면 한 줄로 쓴다고.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수열. 됐습니까? 받아들이겠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봐봐.
어차피 얘를 푸나 두 번째 항 이상부터의 일반항은 똑같았지. 맞아? 그러면 얘를 보면서도 바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해. 공차가 몇이에요? 2인 등차 수열. 맞아? 그럼 일반항 구할 거 어떻게 해? 1차 폐개수가 2. 됐나? 아, 공차가 누군데? 2. 공차의 절반이 1이잖아, 지금. 그럼 공차가 2잖아. 그럼 공차가 2인 등차수 일반항 쓸게. 여기다 1 넣으면 몇 나와? 그럼 첫 번째 항 마이너스 9 나오도록 상수 세팅할게. 괜찮아요? 만들 수 있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어머, 뒤에 상수항 있었는데요? 그럼 얘는 두 번째부터.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넣은 값 따르고 할게. 끝. 됐어요? 하나 더. 상수항이 없으면요. 바로 쓰세요. 첫 번째 항부터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넘어갑니다. 8-3번도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8-3번. 해결하신 분. AN 공차 몇입니까? 보면서 말해줘. 몇입니까? 2K. BN은요? 6. 됐죠? SN과 TN 볼게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 맞나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맞나요? 그럼 정리하세요. AN 일반항 써봅니다. 어떻게 되죠? 2KN 더하기. 자,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K 플러스 2죠? 그럼 여기 1 넣으면 K 플러스 2 나와야 되죠? 그럼 뒤에다 누구 붙여? 2 마이너스 K 붙이면 되겠네요. 끝. BN입니다. 공차 몇이라고요? 6. 1 넣으면 몇 나와요? 3 마이너스 K. 그럼 1 넣으면 3 마이너스 K 나와야 돼요. 맞아요? 뒤에 누구 붙여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는 값이 똑같대요. 5 넣어주세요. 10K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요. 5 넣어주세요. 30 마이너스 K 빼기 3과 같습니다. K 값 구하세요. 끝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줄래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접근할까? 어떻게 접근하죠? 그러면 봐. 내가 n자리에 0을 넣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서 이 생각 하셔야 돼. 저 새끼 왜 갑자기 n에 0을 넣어? 0 넣으면 안 되는데. 맞아? 우리 일단 자연수만 넣기로 했지만 실수 범위를 확장해서 좀 볼게. 그럼 어차피 SN 상수항 없는 2차 식이라며. 맞아? 뭐 0 넣어도 되긴 되잖아. 실수 범위를 확장하면. 근데 우리는 수열이니까 자연수부터 넣기로 한 거였고, 확장해서 그냥 0을 넣으면 나오는 등식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S5는 마이너스 25죠. 왜요? n자리 0 넣으면 몇 나오니까? 0 나오니까. 됐음?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있겠지? 이거 다 더한 게 마이너스 25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맞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S5를 보면서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다 뭐와 같다? A3이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겠네? 그럼 다시 이 5개를 전부 다 더해주세요 라는 말은 A3을 몇 번 더해라? 몇 번? 3번? 그게 누구와 같다? 마이너스 25. 3번 맞아요? 왜 갑자기 3번이죠? 5번? 됐을까요?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럼 다시요. 이거 바로 안 되시면 또 천천히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A1이랑 A5를 더하면 세 번째 항에 뭐와 같은 2로 나눈 값? 맞아? 이거 5인 것도 좀 애매한데 이거 왜 그러지? 자,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아, 잠 2배. 새끼야 왜 이래? 2배. 둘이 더하면 A3의 몇 배? 2배가 됩니다. 마찬가지 A2하고 A4를 더해도 세 번째 항에 2배가 됩니다. A3은요 그냥 지 혼자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다 더한 값. 그래서 5A3이 몇이다? 마이너스 25다. 그럼 세 번째 항이 몇이었다? 마이너스 5였다. 라는 게 나오는 상황. 됐지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특정 항의 값을 알았습니다. 이제 뭐만 있으면 돼? 공차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공차는 지금 n자리에 영능값 갖고는 못 구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n자리에 1 넣어봅니다. 그러면 S6에서 S1을 뺀 값이 누군지 알죠? 몇이에요? 마이너스 15. 여기서 문제는 S6에서 S1을 뺐어요. 이 말을 보면서 생각하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 더한 값이 마이너스 15인 거죠. 그럼 둘이 더하면 네 번째 항 몇 배? 2배. 둘이 더하면 네 번째 항 몇 배? 2배. 그럼 네 번째 항이 몇 개? 5개. 그게 몇이야? 마이너스 15. 그럼 네 번째 항은 몇이야? 됐죠? 공차가 몇이었음? 2였음. 그럼 일반 항은요? 2n. 3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와야 된다. 뒤에다 누구 붙여? 마이너스. 됐죠? 끝. 그럼 얘 n자리에 누구 넣었을 때 부호가 바뀔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아니죠. 누구 넣었을 때? 6 넣었을 때 부호가 바뀌죠? 그럼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 이 둘의 부호가 다르겠네요. K는 누굽니까? 5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선생님 저 0 넣었다는 값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 1는 값, 2는 값 그냥 관찰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0는 값을 계산한 이유는 이게 쉬우니까 계산이 편하잖아. 그래서 는 거였습니다. 해서 마무리. 그럼 여기서 문제 그냥 모르겠으면 SN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해석해줘. 해석해줘.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A, K 플러스 1, A, K 플러스 2, A, K 플러스 3, A, K 플러스 4. K 아닌데 N인데. 아, 망했다. A, N 플러스 5. 이거 N으로 다 바꿔줘. 미안해요. 이게 몇이다? 10n-25다. 이 표현이거든. 그럼 우리 했던 것처럼 둘이 더하면 요거 2배. 둘이 더하면 요거 2배. 맞아? 그러면 5개죠. A, N 플러스 3. 그게 10n-25. 5 나눠서 N 플러스 세 번째 항은 2n-5. 됐나요? 받아드릴까요? 우리 요 자리에 n 대신에 n-3 대입합니다. 다시요. 요 자리에 두고 n-3 대입합니다. 뭐 k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헷갈리면. 그러면 an은 2n-11. 됐죠? 사실은 문자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숫자로 넣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됐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숫자 넣고 봐. 뭐 어때? 등비 못 나갈 것 같아요. 숙제가 너무 적잖아. 네? 진짜 스매싱이 진짜 많아요. 스매시는 아, 스매싱이 많아? 네. 다 많아.
그래? 9-3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우리와 헤어져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어디 가서 아, 이 등차수에 등비수에 이거 2차항이잖아. 뭐 공차 절반이잖아. 막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나 안 했어? 뭐 했냐? 막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서. 네. 네, 그 들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자, 9-3번입니다. 이거 문제 좀 읽어보세요. BC를 A 대 B로 내분하는 점이 D고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이때 비율 관계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구별할게요. 동그라미끼리의 비율이에요. A 대 B. 마찬가지 CA를 C 대 D. 그럼 여기를 C, 네모로 구별합니다. 여기는 D, 비율이에요. 네모로 구별합니다. 네모끼리 비율이에요. C 대 D. 갑자기 여기 보면서 B 대 C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됐죠? 동그라미끼리의 비율과 네모끼리의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을 찡찡찡찡찡 3개 얘기했는데 이 넓이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거든. 그럼 자, A, D, E죠. 요 안에 있는 애를 A1, 그다음 C, D, C, E, D네요. 얘가 A2, 그다음 A, B, D, 얘를 A3 이렇게요. 해서 얘네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 이때 A, B, D의 넓이가 A, D, E 넓이의 4배라고 했죠? 그럼 다시요. A3이 세 번째 항이 AD2예요. 첫 번째 항의 몇 배와 4배와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 거네. 괜찮을까요? 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안 썼네요. 뭐였습니까? 세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을 더하면 두 번째 항의 2배가 되겠죠. 등차 중항. 이 표현도 썼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가 아는 정보를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게? A1 대 A2는 몇 대면? D 대 C. 괜찮아요? 알고 있죠? 하나 더. A3 대 A1 플러스 A2는 몇 대면? A 대 B입니다. 이것도 네가 알고 있는 조건이에요. 괜찮을까요? 됐음? 자, 문제에서는요. A, B, C, D 다 더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넓이들의 관계가 나오면 뭐 D하고 C에 A하고 B에 누가 들어가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됐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이유는요.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첫 번째 항. 얘는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2개 더한 거. 맞아요? 첫 번째 항에 공차 2개 더하네. 첫 번째 항. 얘는 첫 번째 항에 공차 하나 더하네. 맞아요? 그럼 네가 모르는 문자는 몇 개야? 첫째 하고 공차 2개지. 근데 등식 몇 개 있어? 2개 나왔네. 맞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항이 누군지, 공차가 누군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말하면 얘네들 값이 누군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A, B, C, D 누군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 누구? 어떻게 돼요? 아니 근데 네. 문자가 3개 아니에요? 어떤 문자가 생기죠? A1은 첫 번째 항, A2는 첫 번째 항에 공차 하나 더하네.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 2개 더하네. 그럼 결론은 첫째 항과 공차, 문자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괜찮나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세요. 있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A3과 A1 4배. 아니야,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하시고.
마지막 9-4번입니다. 보세요. 이거 뭐고 하는 거야? 아유, 되게 두꺼워. 첫 장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에 pn을 잡습니다. 0,an을요. 그리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랑 다음 직선이 만나는 점을 qn이라고 잡아서 pn부터 qn까지의 길이를 bn이라고 할 거고 b1, b2, b3, b10까지 싹 빼는데 10이 나왔대. 양수의 값을 구해줄래요? 라는 표현이죠. 코 아파. 일단 첫 번째. 빨리 구할 수 있는 거 구하자. 누구 구할래? 누구부터 구할래요? 그래, 등차수열 일반항부터 구하자. an. 그쵸? 구하자. 뭔데요? 2n 플러스 1. 바로 구하자. 됐지? 구하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B1 구할 수 있어요? B1? B1이 뭐예요? P1하고 Q1의 길이죠? n자리 1는 값이니까, 맞아? 그럼 P1은 뭐예요? 0,A1이죠? 괜찮나요? 그럼 Q1은 누구예요? 0,A1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다음 직선과 만나는 점이죠? 맞아? 그래서 결론. 우측에도 그림이 이쁘게 그려져 있잖아. 나는 뭐만 하면 돼? 요 길이만 말하면 돼. 됐음? 그럼 봐. PN의 좌표는요. 0,AN이었습니다. AN 뭐였어요? 2N 플러스 1이었죠? 됐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건 말할 수 있잖아. QN의 Y좌표 말할 수 있지. 누군데요? 2N 플러스 1이요. 맞아? 그럼 우린 이 QN의 X좌표 말할 수 있겠지. 하나 더. 이 둘의 길이를 우리가 뭘 한다고? BN이라고 한다며. 맞아? 그럼 0, 이거 X좌표 0에서 QN의 X좌표까지의 길이니까 점 QN의 X좌표가 PN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됐음? 근데 얘가 어디 지나요? 요 직선 지나요. 받아들입니까? 그럼 대입해서 이런 식도 만들 수 있죠? 2n 플러스 1은 m 곱하기 bn 플러스 1. 맞아? 그럼 다시 bn은 m분의 2n이겠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뭐 빼먹었나 내가 말을? 괜찮나요? 됐어요? 그럼 bn식 보세요. 몇 차식이야? 몇 차식이에요? 1차. 1차 앞에 개수 누구예요? n분의 2. 그럼 공차가 몇인? n분의 2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너희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알고 있죠. 그럼 등차 수열 합관 공식 갑니다. 2분의 항 몇 개? 10개. 첫째 항 1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구? n분의 2. 10번째 항 10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구? n분의 20이죠? n분의 20이죠? 그게 몇이다? 10이다. 그럼 양변에 10 나눠주고 2를 곱해줘서 요렇게. 그럼 결론 n분의 22가 2였다. m은 누구? 그냥 끝났네요. 괜찮나요? 네. 됐잖아요. 네. 그래서 딱히 실력 더하기라고는 하는데 이게 실력을 더하는 게 그냥 적용하는 거지 뭐. 문제에서 말한 대로. 너는 어때요? 괜찮겠어요? 시우 어떻대요? 고맙습니다. 등비수열 얘기를 오늘은 뒤에 보고가 있어요.
1시간 뒤에요. 아니 근데 쌤이 너무 어디를 열심히 외우라고 하셨는데 이게 효율이 딱 좋거든요. 등비 수열 얘기는 해줄게요. 그러니까 등비입니다. 같은 비율. 뭐 했다는 얘기야? 곱했다는 얘기야. 일정한 수를 곱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곱해지는 그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공비. R로 표현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있음, 두 번째 항이 있음, 세 번째 항도 있고, 네 번째 항도 있고, 쭈루룩 수가 써 있음. 이때 두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이래.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주면 뭐가 돼? 두 번째 항이 돼. 마찬가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해주면 뭐가 돼? 세 번째 항이 돼. 그럼 같은 패턴으로 쭉 얘기해서 n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하면 뭐가 될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 거야. 됐음? 그럼 이 말을 우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n번째 항 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 하면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 됐죠? 이때 n과 n 플러스 1번째 항은 이웃하는 두 항이죠. 괜찮나요? n번째,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이때 둘이 나눈 값이 공비가 됩니다. 밑에 위에 누가 오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두 번째,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두 번 곱하면 세 번째 항 나오죠. 그 말은 첫 번째 항 분의 세 번째 항 뭐가 나온다? 공비 제곱 나옵니다. 다시 첫 번째 항 분의 네 번째 항 이런 뭐가 나와요? 공비 3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7번째 항 분의 15번째 항 하면 공비 몇 개 나올까? 몇 개요? 8개 나옵니다. 그래서 등차 등비하고의 차이점은 등차 등비의 그 둘의 차이점은 등차는 뺀값이 공차의 개수였죠. 여기는 나눈 값이 공비의 개수입니다. 몇 번 곱했음? 8번. 받아라. 여기에서 얘를 뺀 값 이렇게 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k번째 항 분의 n번째 항 당연히 n이 k보다 더 큽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 공비 몇 개? n-k개 나와요. 그럼 n번째 항은요 k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n-k개 곱해주시면 돼. k가 1이면 n번째 항은요 첫 장에다가 공비 몇 개? n-1개 곱하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등차랑 비슷해요. 뭐 세 번째 항이 누구였어? 8번째 항이 누구였어? 라고 주면 우리는 공비가 누군지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두 번째,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 A에다 R 곱하면 B 나오죠? 그러면 A분의 B 하면 뭐 나와요? R 나옵니다. 마찬가지 B분의 C 하면 뭐 나와요? R 나옵니다. 그럼 둘이 같은 거네요. 양변에 이렇게 곱해주시면 B제곱은 뭐가 된다? AC죠? 그럼 루트를 씌우면 B는요? 루트 AC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선생님 뿔마 중에서 뭐 써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뭐 부호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결론 우리는 요 모습만 봅니다. 무슨 평균? 얘기했잖아 이거. 네, 너무 급하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가 급해? 이거 얘기했네. 좀 하니까 기억나네 이 새끼들. 너무 기억이 안 나. 하니까 기억이 나요. 제가 행사했잖아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그치 했지? 너 지금 얘기하니까 기억나는데? 네, 이제 이어서 하시면 돼요. 저희가 진짜 한 5분 남았을 때 이거까지 얘기할 줄 알고 뭐 다다다다 하시고 그냥 또 5분 남았는데요. 마찬가지 합을 구해 볼 겁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게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드리니까 편하게 잘 보세요. 자, SN입니다. 일단 편의상 우리가 첫 번째 항, 초항을 A라고 놓을 거고요. 공 B를 R로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값을 구해 보겠음. 첫 번째 항 A죠. 그 다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더합니다. 어디까지요? A R N 마이너스 n번째 항까지요. 됐죠? 한 번 더 씁니다.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진짜 아니었어요. 진짜 안 하셨어요. 한 번 더 씁니다. 한 번 더 쓸게요.
근데 그냥 안 쓰고 거꾸로. 공비 곱해서 씁니다. 아니 했잖아.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또 나 이거 있잖아. 아, 봤지. 아, 그것 때문에 못했잖아. 얘네. A가 계속 있어. 나. 아, 나만 있어. 나만 맛있겠네. 기억나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해서 빼서 얘기하죠. 없어지고요. 남은 거는 1-R의 Sn. A 묶어서 1-R의 N제곱. 그래서 결론 Sn은요. 1-R분의 A 1-R의 N제곱이고요. R이 1이 아닐 때입니다. 그래서 부호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식은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고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공비 R이 1보다 클 때 씁니다. 얘기했네요. 이 새끼들. 빨리 들어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두 개씩을 쓸 때는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쓰시면 되는데 통상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써요.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씁니다. 그러니까 분모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음수면 부호 괜히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쓰시면 되겠고 R이 1이 아닐 때 그럼 R이 1이면 뭐가 돼요? 나만 나오죠? 왜? A잖아. R이 1이니까. 맞아? 그럼 나만 계속 써있잖아요. 그래서 다 더하면 납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리하시고. 그럼 할 얘기가 없어. 이게 끝이야. 그럼 진도 나갈 거 그랬네. 씨. 근데 못 나가. 시간이 애매해. 그러면 요 얘기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은행 거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홈뱅킹에 가봐서요. 혹시 통장 다 있어요? 네. 은행 가봤어요. 통장 있어요? 재밌겠다. 왜 있잖아, 스쿨뱅킹. 네 이름에 통장이 없어요? 은행 계좌가 없어요? 네 이름으로 없어요? 있어요. 그럼 경제활동, 금융활동 아예 안 하는 학생인가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18살, 19살, 17살인 친구가 10대 후반인데 그럼 맨날 현금 지급해요? 엄카? 여러분들 그 은행에 가시면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면 이자라는 걸 줘요. 재밌겠다.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수업 좀 하시죠? 이자를 줍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자는 왜 주는 걸까요? 돈을 맡기라고. 왜 돈을 맡기라고요? 은행은 더 높은 이율로 빌려주겠죠.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야 멋있다. 몰라요? 자, 돈 벌어야 이자를 줍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이자 계산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상황인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로 우리 실생활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수업 끝나고 은행 가서 계좌 하나 만들어주세요. 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 수 있음. 근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우리 입장에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요때만 만들 겁니다. 월 혹은 연, 초 혹은 월 혹은 연, 말. 요때만 통장을 만들 겁니다. 월 초에 1일 날 아니면 월 말에 31일 날. 요 둘 중에 하나만 통장을 만들 거야. 갑자기 7일 날 만들래요? 안 그래? 계산이 힘들어. 안 돼. 못해. 그래서 요때만 만들 겁니다. 이래야 계산기업식 우리가 계산한단 말이야. 자, 두 번째. 항상 돈을 찾는 시점. 이거는 입금이죠. 돈을 넣는 시점은 요때고요. 돈을 찾을 때 출금. 아유, 진짜. 맞아요. 네가 맞아요. 반박시 네가 맞음. 자, 출금하는 시점은 무조건 말일입니다. 돈은 무조건 말일날 찾아요. 됐죠? 그럼 선생님, 저 말일날 돈 넣기로 했는데 31일날 돈 넣기로 했는데 돈 찾는 건 31일이에요? 응. 그럼 뭐야? 넣었다 뺏는 거예요?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음? 됐어? 다시 1월, 2월, 3월에 걸쳐서 3개월 동안 내가 적금을 부을 겁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내가 말일날 돈을 넣을 거예요. 50만 원. 그럼 2월 말에도 똑같이 50만 원 넣어요. 3월 말에도 똑같이 50만 원을 넣어요. 그 돈 언제 찾아요? 말일날 찾아요. 됐음? 그럼 뭐야? 넣자마자 찾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받아들일까요? 뭐 너무 좀 급하다 싶으면 한 2시간 있다 찾는 걸로 할게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돈을 찾는 시점은 항상 말일날 찾습니다. 자, 두 번째. 이때 금리, 그러니까 이자입니다. 금리 계산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 자, 단리라는 게 있어요. 단리. 그리고 복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복리를 써요. 시중 은행들도 마찬가지. 그 단리의 개념도 좀 알고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돈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 예금이 있고요. 적금이 있어요. ATM 같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금은 뭐냐면 돈을 넣어서 일정 기간 동안 맡긴 다음 그 뒤에 한 번에 찾는 거예요. 그게 예금이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은행 통장은 막 5만 원 넣었다가 3만 원도 넣었다가 만 원 뺐다가 막 5천 원 넣었다가 해도 되던데요. 자유입출금입니다. 그게 아닌 정기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 1년 동안, 5년 동안, 뭐 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맡겼다가 그 뒤에 찾는 겁니다. 중간에 찾으면 어떻게 돼요? 중도해지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예금이라는 게 있음. 돈을 한 번에 넣었다가 한 번에 찾는 거야. 일정 기간 이후에. 적금이 있습니다. 적금 많이 붙죠? 뭐 달마다 적금도 있고요. 연마다 적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 5만 원씩 계속 넣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초마다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넣는 적금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언제까지 넣을 건지 언제 찾을 건지는 우리가 그때그때 은행마다 달라요. 자, 그러면 단리하고 복리의 예시만 좀 들어드릴게요. 자, 1월 초에 내가 돈을 넣을 겁니다. 100만 원. 그리고 나서 이거를 2월 초, 3월 초, 4월 초, 4월 초? 4월 1일? 5월 초까지만 그려야지. 여기까지. 됐음? 예금으로 넣을게요. 100만 원 한번 딱 넣고 내가 1월 초에 넣어서 언제 찾을 거냐? 요때 찾습니다. 4월 말에 찾습니다. 됐죠? 야, 5월 초면 5월 1일이잖아. 그럼 바로 앞에 4월 31일에 찾는다고. 됐을까요? 4월 30일에 찾는다고. 4월 30일에 찾는다고. 됐죠? 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었어? 국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때 찾을 겁니다. 왜? 우리 돈 항상 말일날 찾아요. 자, 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월마다 월 이율 10%를 주기로 했고요. 월 이율 10% 주기로 했고요. 단리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자 계산은 단리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제 알려주려고요, 지금. 네. 그럼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1월 초에 넣었어. 1월 1일 날 넣었어요. 1월 1일 날 은행 문 안 여는데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넣었어요. 그럼 2월 1일이 됐습니다. 한 달이 딱 지났지? 110만 원. 그럼 이자가 붙어요. 몇 프로? 110만 원. 10%. 그럼 이 100만 원의 10%는 얼마? 10만 원이 붙습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이자가 붙겠죠? 네. 얼마 붙을까요? 10만 원. 10만 원 또 붙습니다. 그 달리어서 10만 원. 됐음? 이 100만 원의 이자 10%만 계속 붙는 겁니다. 그럼 또 지나면요? 또 10만 원. 또 지나서 말일이 됐죠? 그럼 1월 1일 날 넣었다가 1일 날 넣었다가 31일 날 빼는 거지? 한 달 꽉 채운 거 맞죠? 네. 그러면 자, 이자를 140.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아서 나는 4월 말일 날 찾을 때 얼마를 찾게 될까요? 140만 원을 찾습니다. 됐죠? 네. 이게 뭐야? 내가 넣었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끝? 그럼 자, 문제는 단리는 이렇게 돼요. 그럼 복리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100만 원 있었습니다. 넣었어요. 한 달이 지났음. 그럼 우리 이 100만 원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한 값이 돼요. 이게 왜? 전개하면 100만 원. 됐지?
더합니다. 100만 원에 얼만큼을? 100분의 10만큼을 몇 퍼센트? 10%. 됐음? 이게 뭐야? 한 달이 지났을 때 내 원금과 이자의 합친 금액이에요. 받아들임? 그럼 복리계산은 뭐냐면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때 단리는 원래 내가 넣었던 이 돈의 10%가 계속 붙었잖아. 복리는 이렇게 돼요. 이 돈의 10%가 이자로 붙습니다. 됐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차하면 안 돼요. 아, 알았죠? 분리로. 이자가 이자를 낳아요. 됐죠? 그럼 봐봐. 이 돈의 얼마큼? 10%가 이자로 또 붙는 거야. 그럼 이 돈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이거에 얼만큼? 1 플러스 100분의 10이 이자로 또 붙는 겁니다.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받아들일까요? 자, 1 플러스 100분의 10이라고 쓰니까 조금 귀찮네요. 1.1로 쓰겠습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럼 얘는요. 다시 100에다가 1.1 곱한 값에 또 1.1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100 곱하기 1.1의 제곱이었죠? 여기에 1.1이 한 번 더 붙네요. 됐습니까? 그럼 한 달이 또 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100 곱하기 1.1의 몇 제곱? 4제곱 되겠죠? 받아들여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됐음?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복리로 계산할 때 금액입니다. 실제로 140보다 더 커요. 괜찮죠?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1.1의 4제곱?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줍니다. 너한테 계산할 수 있는 근사값을 줄 겁니다. 그거 보고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이게 등비수열을 배우고 나서 왜 나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거든. 적금으로 갑니다. 왜 신났는데? 몰라요. 방송으로 못 보겠다. 먹고 싶었는데. 수업 또 3시간. 자, 쌤이 곧 쏘시겠지. 쏘시겠지. 쌤이 같이 밥 사주기. 아, 먹고 싶었는데. 나 안 먹는다며. 총싸. 나도. 자, 가요. 네. 적금으로 갑니다. 봐봐. 이번에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적금을 들 거야. 어떻게 들 거냐면 매월 초에 10만 원씩 하나, 둘, 셋, 4개월 동안 넣을 거야. 됐음? 4개월 동안 넣을 거야. 매월 초 10만 원씩. 그럼 매월 1일 날마다 돈을 이렇게 넣을 거야. 자, 처음에 내가 10만 원 넣습니다. 시간이 흐를 거예요. 야호! 됐죠? 두 번째, 그 다음 달 내가 또 10만 원 넣습니다. 시간, 예금은 한 번 넣어놓고 마는 거고 적금은 계속 꾸준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넣고 있어요. 다음 달이 됐을 때 또 10만 원 또 넣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10만 원 넣을게요. 마지막 4월 초가 됐네요. 이때도 10만 원 넣습니다. 왜? 초에 넣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언제 받아? 4월 말에 싹 다 받을 거야. 받아드릴까요? 네. 얼마 받으면 돼요? 10,000원이라고 하면 경제활동 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뭐 때문에? 10% 이유를 붙는다며. 그럼 복리로 계산합니다. 10만 원이 있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얘 이자 어떻게 돼? 11만 원. 10 곱하기 1.1 되죠. 네. 그리고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복리 계산합니다. 10 곱하기 1.1의 제곱. 세제곱, 여긴 몇 제곱? 4제곱. 됐죠? 이게 뭔데? 처음에 넣었던 그 10만 원이 불어난 거야. 됐지? 그럼 문제는 두 번째 달에 넣었던 이 10만 원도 한 달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면 이자가 붙겠지. 네. 몇 번 붙을까요? 3번. 3번. 그럼 10 곱하기 1.1의 몇 제곱? 세제곱. 세제곱 됩니다. 세 번째 달에 넣었던 얘도 이자를 받겠죠. 몇 번? 2번. 2번 받겠네요. 그럼 마지막 4월 1일 날 넣었던 것도 내가 30일 날 찾아가야지 하면 한 달 꽉 채운 거 아닙니까? 이자 받겠네요. 몇 번? 3번. 이걸 뭐 하면? 합치면은 다 더하면 내가 넣었던 원금과 이자 합친 금액이죠.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미수열. 공비가 누구인? 항 몇 개? 4개. 등비수열 합하는 공식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등비수열이 있어요? 됐죠? 아, 맞잖아요. 등비잖아요. 아, 네가 봐봐 숫자를 쓸게야. 오. 안 봤어 저거. 아유. 해서 이렇게 원리학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수업 때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뒤에 있는 예금 적금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아, 이거 너무 진도 안 나간다, 이 책. 아 5시가 넘었네요. 마무리합시다.